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노동권 등 인권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정책 발굴에 나설 거라고 하는데요. 김혜영 충남인권센터장, 순성미술관 이병수 관장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부터 짚어본다면요. 네,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인권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상을 해마다 달리해서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장애인 이동권 실태 조사를 했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북한 이탈 여성 인권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 조사를 하기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저희가 이제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한 이유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대면 행사가 지금 거의 다 중단이 되었고 그런 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많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프리랜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이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더욱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 내부에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가, 그게 지금 보여지는 게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은 뭐 이렇게 일감이 많이 몰린다든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있는데 그게 과연 보장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 사회가 지금은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인권 실태 조사에 대한 배경을 짚어주셨고요. 네. 자, 현재 순성미술관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어떤 곳인가요?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종 미술관이고요. 이 미술관이 1종하고 2종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박물관 미술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유럽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미술관도 박물관, 뭐 다른 사육장도 박물관에서 박물관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박물관 미술관 나눠져 있어서 미술관으로서는 2종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실제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 등의 인권 문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노동권, 인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더 고급스러운 권리예요. 사실은 생존권이나 기본권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좀 더 실체적인 권리인 것 같고, 본인의 직업으로 본인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권리인데 노동권이나 이제 인권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너무 앞섰구나 라는 정도로 좀 알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하고 백수 사이 어딘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대다수 더 중요한 거는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서 이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한국에서 좋아하는 일만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어떠한 부당한 대우라도 견뎌내야 할 만큼의 중고시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방점이 좀 더 좋아하는과 일한다에서 만약에 나눠진 방점이었을 때는 좋아하는을 포기하고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면 작품에서 제품으로 전락되고 마는 또 다른 어떤 역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좀 더 제가 좀 상당한 부분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미술인들이 1년에 한 3,000명 정도 졸업을 합니다. 근데 전업률이 5% 정도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5% 전업작가 중에서도 사실은 100만 원 미만의 수익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한 79%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뭐 거의 그 정도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지금 생존권은 상당히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는 좀 더 다양한 부분으로 좀 우리가 좀 해결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접해 봅니다. 자, 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예술 부분에서 있어서의 어떤 수요가
민간보다는 공익적 부분, 그러니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주로 그림을 사고 그림을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기대다 보니까 우리도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에 상당히 쫓아다니는 쪽이고, 지원과 보조가 권력화되고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 지원과 보조의 권력화에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지원과 보조에 실제 담당하는 행정요원들, 행정공무원들이 아직도 작품과 제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예술에 있어서의 가장 필요성은 뭐냐면요, 개인과 사회가 균열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흩어져 있는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서사가 예술의 가장 큰 역할이긴 한데,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예술은 밥과 같은 가치로 인식되는 필요성이 진짜 필요한데, 행정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 대부분이 보면 행정적인 잣대와 행정적인 가치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우리한테 인정해주지 않고 아주 급한 결과만을 우리한테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맺혀지는 갭이 굉장히 우리한테 피곤하게 만들어지고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자, 실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업으로 하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하던데요. 네. 상황이 어떤가요? 예, 지금 현재 그 충남에 있는 그 문화예술 단체, 충남예총이랑 민예총, 충남지회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 가입한 그 회원들 총수가 5,367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그 이제는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예술인 활동 증명서라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충남의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분, 현재 이분들이 1,500명가량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는 아직까지 이게 잘 안 알려져서 이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 하겠지만, 이 충남 문화재단에서 이제 작년에 그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는데 30.3%만이 그 전업을 하고 있다는, 예술 활동에 전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문화예술인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겸업을 하셔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예술 활동을 못 하고 다른 일을 하셔야만이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영향 때문일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했듯이 이제 대면 활동이 많잖아요. 공연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예술 교육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선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는 코로나 시기일 때 더욱 커진 것이고, 이미 그 전서부터 예술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다수가 프리랜서고, 프리랜서들은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뭐 4대 보험이 보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매월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 시기가 되면은 더군다나 일이 없는 거고,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유명 예술인한테 일감이 몰리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 나머지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소득 보장 이런 것들을 지금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이 처우 문제는 개선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예. 저희가 요번에 하는 그 인권실태조사를 아무래도 좀 전문 연구기관에서 하셔야 그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이
담보될 것 같아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인권 실태 조사를 연구 용역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는 이게 또 개발원, 여성정책개발원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부각이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각계 전문가들, 예를 들면은 충남예총, 민예총, 충남지회, 아니면은 또 문화예술인 당사자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실태조사로 끝나면 아까 이제는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실태조사로 그냥 끝나고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화 시키기 위해서 문화정책과가 있는데 도에 관련 팀장님들, 이분들까지 자문위원으로 다 이렇게 포괄을 해서 이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 인권 실태 조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인이 아까 한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를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당사자 그룹에 대한 집중 인터뷰를 또 실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결론은 이제 10월 말에 이게 이제 연구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는 정책을 우리가 이제 최종 제안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정책이 제안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이런 조사가 과거에도 진행된 적이 있었나요? 이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만큼 적극적인 조사는 조금 좀 있었던 기억은 없었고요. 기대는 상당히 많죠. 특히 이런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정책화됐을 때 가장 큰 기대가 이제 예술인 기본수당을 이제 농어민 기본수당 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기대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이런 조사가 과거에도 진행된 적이 있었나요? 문화예술인의 기대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한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에서도 충남문화재단이 2018년 또 2020년에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충청남도 예술인 종사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문제, 그것이 가장 많이 나왔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들, 그런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또 지원 사업이라든지 보조 사업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태 조사는 많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고쳐진 게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저희가 하는 또 인권 실태 조사도 이게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는 많이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는 저희는 정책화 시키는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실태조사 연구와 관련해서 바라는 부분 있으실까요? 이것도 실태조사가 사실 우리한테 실감나게 됐던 것도 사실은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지금 조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관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실질적인 건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저떤 소리는 안 하고. 두 번째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까 이제 우리 권익센터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책에 대한 연결되는 부분의 문제인데, 우리는 또 다른 부분으로서 이제 걱정되는 게 새로운 지원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노동 환경을 진짜 피부로 이해해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책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지원과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좀 더 노동 환경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본질적으로 해주는 그런 노력이 좀 우리한테는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된 계획은 어떠실까요? 예, 지금 현재 그 충청남도에서 작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화비전 2030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번에 하는 인권 실태 조사 요거와 관련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그 충남면 예술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인 예술인을 지원하겠다. 그게 있었고, 또 문화기관 종사자, 예술 강사, 해설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충남 예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지금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으로 나오면 이런 정책들이 당연히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런 문화비전 2030이 그대로 그냥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정책화가 돼서 이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그런 거를 목표로 인권 실태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문화 부분에 있어서의 진짜 전문가 좀 한두 분만 좀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와 그 행정가 간의 대화의 갭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번에도 문광부에서 시작했던 공공 프로젝트를 했는데 심지어는 나사 몇 개까지도 적어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잡음이 많이 들렸죠. 시끄러웠고 피곤했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은 그만두고라도 행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우리는 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그러니까 문화행정에서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다양한 지원과 뭐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아 있는 레지던시 사업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더 제도권화를 끄들여서 진짜 작가나 작업하는 환경과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좀 더 굉장히 과대한 것, 포장되어 있는 정책보다는 진짜 우리한테 그냥 생활 속에 붙어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러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좀 우리한테 있었으면 아주 굉장히 좋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한마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유수당을 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지금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듯이 예술인 증명을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그 제가도 이제 그래서 야 그러면 음악이든 미술이든 각 지부가 다 있는데 한국미술협회 당진 지부가 있는데 지부에 속해 있는 미업인만큼만이라도 예술인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미업 들어가기 위해서 회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복지재단의 별도의 예술인 증명을 요구하니까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작품 창작에 이외의 작품 창작에 따라 있는 행정적인 것을 해야 하는 것들. 뭐 신청서를 쓴다든가, 뭐 정산서를 한다든가, 계획서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여기에 모든 정력을 다 소비하고 나면 막상 창작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좀 더 예술인 패스가 또 예술인 증명이 좀 더 빠른 부분으로 좀 돼서 예술인 복지가 좀 더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그 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누구든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 과연 누구든지 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지 이거를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문화예술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 그 모든 사람들의 문화예술 향유권도 보장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